집안에 이런 등이 여러 개 있어서 언오프 방식으로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 4개다 그러면 2개만 켜고 4개는 이렇게 아니 전체 안 켜고 전체 킬 때는 4개 켜고 이런 방식으로 LED 등도 이렇게 밝기를 전기를 통제해 가지고 LED 등도 몇 개를 참여할지를 결정해서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그런 조명기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조등도 그의 밝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동원되는 램프, 그 램프의 숫자를 조절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도 제 기술이고요.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이런 거 할 때도 안에 램프가 이게 이론적으로 5개가 있다 합시다. 그럼 5개를 전체를 사용할지 한 2개를 사용할지 언오프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빛의 세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해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이렇게 안전모다 또는 군모다 또는 뭐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이다 그러면 여기다 오토바이 헬멧에다가도 이것을 이런 거 탑재를 하거나 일반 모자인데 등산 모자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작은 어떤 불빛을 가질 수 있도록 밤에 또 이게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등산 모자에다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언오프 구조로 안전모 같은 것도 필요하죠. 플래시 들고 다니 일을 해야 되는 두 손으로 플래시 이렇게다가 이렇게 네, 뭐 배터리 방식이면 되겠죠. 건전지나 그래서 몇 개가 있고 여기서 불빛을 몇 개를 언오프 방식으로 조절한다는 그 군모도 뭐군 철모도 이런 거 중요한 거고 뭐 일반 모자도 다 가능합니다. 등산화 같은 데도 유용할 것 같고요. 작업자 쓰레기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밤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안에도 이론적으로 램프가 여러 개 있어서 언오프 구조로 몇 개, 뭐 5개다 그러면 2개만 쓴다든 3개만 쓴다 이렇게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레이저 시각 장치다 그러면 레이저 시각 장치에 레이저 조명, 레이저에 어떤 가공하는 빛이 나오는 것을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초점 방식이 반도체 시각이다. 그러면 저쪽에 초점 방식으로 해서 밑에를 깊이를 여러 개, 몇 개가 참여할지 대자리가 참여할지 중자리가 참여할지 소자리가 참여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회사별로 다 사이즈는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으니까 빛의 사이즈를 그래서 저쪽 이걸로 시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제 이론입니다. 이렇게 서로 틀린 빛의 사이즈가 모이면 그것이 강한 열을 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술 레이저 공격기를 큰 거 비싼 거를 이제 비행체에 실어가지고 레이저 공격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도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가지고 레이저 공격기 좀 비싼 거는 그 굵은 빛의 사이즈를 레이저를 조사하고 나머지 싼 것들은 이렇게 좀 자잘한 것들을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는 0.5cm 그 단위로 표시해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웹지도 만들 수 있다겠죠. 군사용이나 상업용, 가정용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동일한 목표를 이렇게 두벅이 초점 방식으로 공격하는 레이저 공격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이저 모든 가공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조명 방식에 있어서 자동차 전조등이다 또는 집안의 조명도 되겠죠.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전력을 틀리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전력이 대자리는 좀 많이 들어가고 중자리는 조금 들어가고 소자리는 적게 좀 아주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는 그 대자리에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뭐 강중약이 있어가지고 전기양을 통제해서 대자리를 할지라도 희미하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중간 정도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조등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할 수 있고요. 자동차 전조등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것을 동시에 켰을 때 서로 간에 의지하는 현상으로 이것이 훨씬 더 멀리 가고요. 빛이 하나로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상대방 자동차에 맞을 때 아까 치면 지금 열이 레이저 가공기 열이 강하게 일어난다. 융합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융합빛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맞는 순간 환하게 밝혀준다는 거죠.
이런 조명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조명 램프의 대중소를 전력을 틀리게 각각에 주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고요. 대자리라 하면은 그 목적을 따라서 대자리를 할지라도 대중소 약간 강중량으로 전기를 틀리게 줄 수 있다.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A사 레이더에서 이런 기술이 쓰일 수 있는데 A사 레이더에서 레이더 도면 면적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중소로 들어가고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목적별로 이것을 뭐 숫자를 연합을 해가지고 초점 방식,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환자 부목이 부목되듯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이 방식을 멀리 송출할 수 있는 방식이 되고요. 전파를 그래서 탐지를 하든가 전자전 교란을 하든가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은 강한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섞었으면 맞으면 그죠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시겠죠. 그러면 그 맞으면 뭐 기판을 태운데 조종사에 열러서 공격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 전기 출력을 갖다 레이더 소자에 참여하는 숫자를 많이 늘리면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짜리다 그러면 레이더 소자가 대짜리다 그러면 거기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그 좀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전기선에 구리선의 두께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그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공급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고 이 기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는 기술은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모터 안에서도 일정 구간을 모터 직전에선을 다른 선과 차별해서 두껍게 가져가거나 그러니까 전기선 안에 구리선 자체를 카패시터로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해서 제가 우리 집안에 세탁기에도 이런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7년 이상 뭐 세탁기에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축적 구조 카패시터로 쓴다는 일정 구간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주는 선으로 저도 이제 집에 그렇게 교체해 놨고요. 그다음에 모터 직전의 선이 이렇게 다른 선과 차별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전기 축적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하시는구나 그런 기술이 이제 예전에 안 했겠죠. 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라 그러는데 넣어서 카패시터로 사용한 전기를 축적 구조로 해서 파워를 높이는 모터 직전에서 이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3D 반도체에서 뭐 트랜지스터를 제가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 그랬죠. 카패시터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같은 면적 대비에 대해서 많은 집적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목적별로 대중소 대자를 쓸지 중자를 쓸지 소자를 쓸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구리선 자체를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로 인해서 모양과 형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전기를 축적하거나 신호를 축적하는 정보통신이다 그러면 통신선으로 사용했을 때는 광섬유선도 이렇게 만들거나 동축 케이블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다 그러면 아주 두꺼운 것과 중간 것과 얇은 것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전기선을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좀 이것도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축 케이블에 사용하거나 모터 직전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같은 두께로 만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전기 방식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서로 굵기를 틀리게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를 유선 안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이제 이렇게 무선 주파수 레이저에 대해서 전파를 쏠 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력을 차등해서 줄 수 있고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가는 통신 방식이 되는데 통신으로 쓸 때도 레이저 레이더에서 이렇게 그런 전파를 쏠 때도 훨씬 멀리 탐지하거나 멀리 이제 출력을 높여서 공격을 하거나 또 영상 레이더로 해서 멀리 있는 것을 영상 레이더 다시 이렇게 박쥐가 초음파를 쏴서 이렇게 산물을 분별하듯이 전파에다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시 이게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 길을 통신으로 사용할 때는 워키토키라고 합시다. 워키토키 방식인데
서로 파행 인터넷 여러 개의 전파를 한꺼번에 묶어서 쏘는 방식을 해요. 이 방식은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무한 창출, 그렇죠. 종류를 따라 어떤 걸 썼는지 무한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 통신이 가능하고요. 드론을 군에서 100대를 조절한다 그러면 각각의 스마트폰 번호처럼 해서 부여를 하거나, 저기 이제 내 드론을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암고 방식을 줘가지고 조절하는, 이런, 그래서 암고가 안 맞으면 이게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조작을 못하는 거예요, 드론을. 이런 방식을 일반 드론 만드실 때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은, 남이 이제 내 드론을 조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준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음성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기패를 연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 동영상, 문서, 이렇게 이런 이메일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또는 통신 기록, 통화의 기록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목소리를 등록하거나 암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데스크탑 안에서도 이렇게 파일에다가 암호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파일을 암호로 해킹을 해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또는 컴퓨터, TV에 결합해서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어요. 또 전파에다가 비밀번호 암구를 둬서 이렇게 조정하는 이 방식을, 그렇죠. 그 시간대별로 틀리게 암구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기니까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기 쪽에 탐지해서 조정 쪽 거꾸로 이 내 드론 조정 못하게. 현관문 비밀번호, 삼성페이에서 이거를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담아서 현관문 어떤 현관문을 개폐하는 데 쓰시더라고, 자물쇠.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삼성에서 쓰시던데, 삼성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간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술이니까 다 알아보죠. 3D 반도체 이렇게 올라갈 때 양쪽으로 이렇게 전선을, 전기가 올라가는 전선 구조를 배치해놓고 거기다 통로 관을 갖다가 배치해서 플라스틱 관이 됐든 뭐든 거기를 통해서 다른 회로들이 전파의 간섭을 얻거나 열의 간섭이 없도록 하는 기술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광소묘선, 일반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광소묘선을 써서 속도를 빨리 하게 하고 거울 방식으로 그래서 정보를 비춰주고, 그래서 거기서 전자기적인 것을 같이 광각 결합을, 광소묘선과 결합해서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읽고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읽고 쓴다면 저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연산하는 것도 되겠죠. 다른 일 처리하는 것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전자기적인 것과 광소묘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광소묘선과 전자기를 결합하면 정보의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울 방식으로 띄워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 그때는 옆에 이제 전기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기선이 광선면선에 어떤 전파 방해라든지 열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선을 언오프 구조. 평상시 안 쓸 때는 그냥 오프 시켜갖고 열을 발생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쓸 때만 이렇게 언오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거기다 작은 배터리 구조를, 미니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전압이 일정하도록, 괜히 미니 배터리를 달아갖고 전압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차폐 구조가 뭐가 됐든가 어떤 식으로 차폐 구조,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전기 피부관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져주거나, 구리외선을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져주거나, 광섬유외선을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기타 다른 코팅제도 돼. 이런 구조를 가져서 열이나 전파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제가 플라스틱 창문을 그 기존의 유리창에 덧붙이지 않을 말씀을 드렸는데 YTN에서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과 정부의 어떤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서울시, 인천시라든 각 지방자치단체들 이런들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쇼핑몰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쇼핑몰과 각종 생활서비 앱, 퀵 서비스, 그다음 슈퍼배달, 얘기를 슈퍼배달하고 아마존 같은 회사를 만드시,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쇼핑몰을 만드셔갖고 엄청난 거액을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어떤 인터넷 전화를
그게 그 실질적인 전화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회원들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인 전화를 갖기 위해서 일반적인 스마트폰, 일반적 이동통신과 집에 있는 유선전화 이 부분과 연결시켜 실질적인 전화의 기능을 갖게 하면 이것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것도 그 애플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기술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한화, 그 다음에 LG, 현대 기아차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격벽 시스템. 그래서 원래는 자동차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아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고 YTN에서 어떤 중소기업차인데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멋대로 그냥 제 기술 갖다 쓰시는데 지적계산법도 있는데 여러 개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다면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켜 나머지 배터리를 살리는 아니었거든요. 격벽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름에는 뭐 이렇게 사람이 하듯이 이렇게 냉방, 겨울에는 난방. 아니 이렇게 배터리에다 난방해주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제 기술이거든요. 겨울에 출력이 떨어져서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를 이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액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리튬이온이 속도가 반응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아서 전해질 통로를 그 안에다 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전해질이 움직이고 리튬이온 그러면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기술을 이런 배터리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버려다 그거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동 배터리와 구동 배터리 양쪽에다 격벽 시스템 만들고 냉난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기판에다가 보일러 기판이다. 또는 뭐 자동차용 기판이다. 이런 기판 구조에다가 이렇게 미세 전류가 흘러가지고 오작동을 하지 않도록 저렴 구조를 갖추는 이런 기술과 또는 기판에다가 일정 전압만을 흐르게 하는 이런 탐지 구조를 만들어서 과전압이 흐르면 즉시 전원을 차단시키고 비상 배터리나 이런 것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 전기를 갖다 쓰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구동 배터리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동차 문이 안 열린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문에다가도 동일하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에서 전기차는 타 죽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나가 유리문이다 그러면 자동차 이렇게 문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이렇게 그 문을 개폐를 열고 닫고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 창문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비상 배터리 이렇게 기존에 어떤 개폐가 안 될 때 그쪽 부분을 단락을 시키고 원래 이제 구동 배터리에서 잘못 들어오는 것을 단락을 시켜서 이 비상 배터리에서 이것을 전원을 공급하거나 또는 거기다가도 창문 구조가 어떤 과전압이 일어났을 때 딱 차단을 시켜버리는 이런 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타 죽으니까 전기차 안에 불이 갇혀서 일가족이 다 죽었다 이런 것들인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드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석유 방식이 됐든 연료가 뭐가 됐든 전기가 됐든 그쪽으로 연료 탱크가 뭐 피격당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공급이 잘 안 된다 또는 전기 배터리가 그쪽 고장이 안 된다 그러면 비싼 드론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나 또는 비행체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 어떤 수직 이착륙에 드론 택시 나오잖아요. 거기도 역시 배터리나 뭐 석유 방식 쓸 거 아닙니까? 프로펠러 돌릴 때. 다른 연료로서 하실 때도 비상 연료통을 따라 만들어주거나 비상 배터리를 따라 만들어서 주요한 어떤 배터리나 연료 계통에서 연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비상적인 연료 또는 비상적인 이런 그것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격당하면 그래서 비상 배터리 잠깐 기동을 할 수 있는 잠깐 비상 연료통을 갖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임무 컴퓨터다 그러면 거기 이제 어떤 형식으로 과전압이 일어나서 문제가 과전압을 차단시키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거나 비상 배터리를 통해서 주요 전원선에서 그 주요 전원을 단락을 시켜버리게 비상 배터리에서 전원을 갖다 써서 계속적인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동일하게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가 보면 마더보드다 그러면 밑에 미세 전류가 흘려서 내장 사운드가 잡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원인이 그거거든요. 마더보드에 있다, 기판 구조에 있다, 저렴 구조를 갖춘다든지 아예 그냥 플라스틱
데스크탑을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만들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게만 되면 되잖아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거나 전원 서플라이 부분을 이렇게 차단, 전기가 잘 흐르지 않도록 외부로 주요 전선 외에는 흐르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원 서플라이 부분에서 전원 서플라이를 여러 개 가져가는 부분 또는 전원 서플라이를 이런 식으로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전기가 220원, 110원 가정용 전기 꽂아 쓴다 그러면 여기 전기가 나누어져요.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서플라이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전원 서플라이처럼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나 세 개 또는 몇 개 복수의 이렇게 이런 여러 개의 전원 서플라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때도 이제 전원 서플라이도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사이즈를 틀어서 들어갈 수 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은 소자를 쓰면 그래서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 아까 전에 마더보드 아니면 그래픽보드 뭐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이런 주요한 어떤 부품들에게 밑에 저렴 구조를 갖춰주거나 컴퓨터에 따로 컴퓨터 케이스를 만들 때부터 저렴 구조를 갖춰주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동을 말을 못했는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A사 레이더에서 전파를 쏘죠.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쓰는 법은 없어요. 전파를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이나 모든 통신 장비에 있어서 신호를 쏠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겠죠. 이와 같이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잘라서 1cm나 0.5cm 그 이하라도 가능하고요. 이에 따라서 정확한 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전파를 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파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달아가서 이렇게 A사에다가 몇 군데 탐지를 이렇게 몇십 개를 보냈다 전파를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돌아오는 전파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일단 전파에다가 번호를 부여하는 비밀번호를 부여하거나 스마트폰 호출 번호를 부여하는 이런 암호를 넣는다는 이런 것도 암호를 넣어서 자기만이 식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전파를 수신해도 암호가 있으니 암호 체계가 있으니까 못 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전파를 가로채서 정보 내용을 가로챈다 이렇게 못하게 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를 수신을 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암호 체계가 없으니까 못 연다라는 겁니다. 전파에다 암호 체계를 넣어서 통신하는 구조는 위성통신이나 스마트폰 통신 모든 통신 장비에서 들어가는 기술로서 함부로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을 침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암호 체계를 넣어줘서 전파를 함부로 수신을 해도 내용을 모르도록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암호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해킹이라는 게 있으니까 해킹을 통해 위성을 해킹한다, 또 스마트폰을 해킹한다 했을 때 참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전파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암호 체계를 있어서 서로 송신 수신과 이루어지면 되게 편리할 텐데 공중파 같은 것도 공중파 이렇게 TV 또는 AM, FM 라디오 청취할 때도 그렇죠. 해당하는 암호 체계를 갖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만든 AM, FM 라디오 어떤 수신기 이런 것이 있어서 암호 체계가 맞아야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TV 같은 것도 약간 유선 방식이거나 무선 방식이나 했을 때 암호 체계를 넣어서 상대방이 마음대로 열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구조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파행할 때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고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5개를 썼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방식은 서로 묶어서 쏘는 거로 멀리 간다.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같은 전파를 2개를 묶어 쓴 적이 있지만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묶어 쓴 적은 없다. 각각의 전파에는 송수신, 그렇죠.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A사 레이더다 그러면 A사 레이더가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 전화번호처럼 부여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컴퓨터에다가 첫째는 인터넷망이라든지 유선망을 통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 구조를 갖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무선으로 할 때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쓴다는 거죠. AM, FM 라디오다 그러면 하나만 수신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AM, FM 라디오 채널을 10개를 동시에 수신할 수 없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수신 구조뿐만 아니라 송신까지 한다면 통신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TV를 보지 않습니까? TV 채널을 보면 10개를 자기 마음대로 틀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10개의 채널을 갖다가 TV 채널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동시에 틀어볼 수 없을까요? 이러면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앞으로 TV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동영상이 한꺼번에 100개거나 이렇게 딱 200개든 한꺼번에 딱 한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컴퓨터 TV 결합, 인터넷과 방송의 결합에 이런 TV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다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방송 채널 200개다 300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튜브 방식으로 동영상을 쭉 나열해놔서 현재 있는 그 방송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미리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해서 클릭을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놓친 어떤 그 동영상 무료 유료를 나눠서 그거를 청취할 수 있고 또는 거기다 자신이 유튜브 방식이나 넷플릭스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놔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처럼 키우거나 거기서 광고를 내거나 여기 홈쇼핑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판매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양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그 스마트폰에서도 데스크탑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컴퓨터 TV 결합의 방송에서도 케이블 TV나 앞으로의 방송에서도 이걸 가질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으로 이제 공짜로 이제 TV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각종 생활 앱, 거기다가 퀵 서비스, 꽃배달 서비스, 슈퍼 배달 서비스, 그다음 심부름, 그다음에 가정부 파견, 이런 다양한 앱들을 거기 넣어서 또 이삿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서 청소 서비스 이렇게 생활앱을 넣어서 수익 구조를 추가로 가지거나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 해서 이 화면을 데스크 같은 거 약간 포털에서 포털 만들려면 힘드시죠. 힘드는데 검색은 그냥 구글 같은 데 맡겨버리고 거기는 화면만을 구성해 주는 거. 첫 화면을 포털처럼만 구성해 주면 그래서 거기다 광고를 탑재해도 되고 이렇게 가장 기본 기능이 이제 뉴스니까 뉴스 그다음에 쇼핑몰 그다음에 이메일 기능도 넣어줄 수 있죠. 거기다 이메일 기능을 이렇게 포털 어떤 검색 서비스는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그것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넷 뱅킹 사람들이 쓰는 주요하게 쓰는 이런 기술 구조만을 첫 화면을 딱 구성을 해줘갖고 포털 이제 검색이 안 되는 그 포털이죠. 검색은 그냥 구글 같은 데 쳐가지고 하거나 거기서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유튜브도 이렇게 누르면 유튜브로 연결되거나 네이버 연결하면 네이버 연결되거나 구글 연결하면 구글 연결해서 검색해서 거기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쳐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각종 이렇게 좀 광고도 게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컴퓨터의 데스크탑 화면이나 스마트폰 또는 TV를 공짜로 제공해 줬을 때 케이블 TV에다가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은 캠페인송입니다.